여러분 안녕하세요. 임현정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이지만 일요일도 평일같이 평일도 일요일같이 네,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수단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로 하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책이 2개가 왔어요. 하나는 돈의 속성이고요. 예, 하나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소망에 대해서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네. 그리고 돈의 속성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여기 앞에 김송호 라는 분의 그 서문을 보면 돌아보면 나를 성공으로 이끈 행동들은 모두 평범한 것들이었다. 1987년 미국으로 건너가 어느 흑인 동네에서 슈퍼마켓을 시작한 청년 김승호. 막막한 생계는 어서 빨리 성공의 규칙을 찾으라며 매일 그를 몰아붙였다.
20여 년간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선물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등 7차례나 사업을 시작했으나 끝은 뼈아픈 실패였다. 2019년 현재 김승호는 세계 1위의 도시락회사 CEO이다. 2005년 설립한 회사가 불과 10년 만에 직원 수 4,500명, 연 매출 3,500억에 이르는 큰 기업이 됐다. 그 역시 시간당 1,200만 원을 버는 슈퍼리치가 됐다. 지난 30년간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그는 과연 성공의 규칙을 찾았을까? 아니, 1시간에 1,200만 원을 벌면요, 도대체 하루에 얼마를 버는 거예요? 1,200만 원. 1시간에 1,200만 원 곱하기 24시간 하면은 2억 8,800만 원 곱하기 30일은 한 달에 86억 4천만 원, 1년에 365일 하면 억, 10억, 100억, 1,000억. 이거 맞나? 계산 잘했나요? 잠깐만요. 하루 1시간에 1,200만 원씩 버신대요. 곱하기 24시간 하면은 2억 8,800만 원 곱하기 30일은 한 달에 86억. 예, 그러면 1년에 365일을 곱하면 얼마를 벌까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년에 3조. 1년에 3조. 예, 어쨌든, 여전히 그에게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규칙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요인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성공한 기업인이 되니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들이 성공하게 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공의 규칙까지는 아니더라도 성공의 지름길로 지침을 삼을 만한 것들이다. 이제 그는 가난한 이민자에서 슈퍼리치가 되기까지 온몸으로 터득한 세상의 경험과 생각의 변천을 이 책에 풀어놓았다. 오래오래 곱씹으며 생각해온 일과 삶, 그리고 사람에 대한 통찰을 이 시대의 성공 도전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이건 편집인이 쓰신 건데요. 그쵸? 이건 편집인이 썼네요. 그러면 김승호라는 분은 한인 기업 최초 글로벌 외식 그룹의 총괄 회장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각종 강연을 통해 한국 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국내 최초의 CEO 메이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한국 등에 500억을 투자해 스노우폭스라는 그랩&고 레스토랑을 연이어 오픈 중이다. 하나의 매장으로 시작해 10여 년 만에 연매출 3,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을 일궈냈고 4천억 원대의 자산가이자 부채가 제로인 기업가가 됐다. 13년이 지난 2019년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목표로 전 세계 11개국에 3,878개의 매장을 지닌 글로벌 기업으로 올라서면서 연매출 1조 원의 목표를 이루고 미국 포브스 선정 400대 부자 순위 진입을 앞두고 있다. 저자는 스노우폭스 매장을 소유한 짐킴 홀딩스 회장, 한국 스노우폭스와 스노우폭스 플라워웹 출판사와 상장기업 우노&컴퍼니 최대 주주, 미국 중견기업인 협회 회장, 중앙대학교 글로벌 경영자 과정 교수로 활동하며 사업가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비즈니스 이력: 1987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흑인 동네 식품점을 시작으로 이불가게, 한국식품점, 지역신문사, 컴퓨터 조립회사, 주식선물거래소, 유기농 식품점 등을 운영,
2005년 JF24를 6억 원의 인수 후 분납 조건으로 인수하고 8개월 만에 전액 상환, 2008년 100개 매장 돌파, 2010년 중국 및 유럽 진출, 2014년 호주 진출, 15년 한국 진출, 진출 국가수 11개, 총 매장 3,878개, 임직원 9천여 명의 그룹사로 성장했다. 저서로는 자기 경영 노트, 김밥 파는 CEO, 생각의 비밀이 있다. 네. 그림은 권알이라는 분이 그렸고요. 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짜릿한 성취감 중에 하나는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결국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루어냅니다. 김승호 스노폭스 회장. 이야. 어쨌든 이 책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임현정에게 이 책을 드립니다. 이로써 그에게 부와 지혜의 비밀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2024년 6월 2일 일요일. 서문. 이 책을 쓰기 위해 여러 번 제목을 바꾸고 통째로 내용을 걷어내기도 했습니다. 전에 쓴 책들과 달리 마음에 욕심이 많아 길을 읽힐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글을 쓰기 전에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히 입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검증 없이 배운 지식을 첨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며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내 글을 읽는 독자에 대한 예의와 감사를 표현한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 한 가지 질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것일까? 성공의 규칙이 있는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물리학 법칙처럼 언제 어디서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규칙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요인이 되고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를 찾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남을 가르친다는 것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성공에 대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책을 쓰겠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쓰는 일이 제가 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입니다. 저는 실패와 성공을 다양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한국과 외국에 거주하며 전혀 다른 문화를 경험했고 가난과 부의 양극단을 폭넓게 경험했습니다. 한 명의 직원부터 수천 명이 일하는 회사를 만들고 소유했으며 불행한 시절과 행복한 시절을 두루 겪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고 제가 이룬 성공의 방식과 그들이 이룬 성공의 방식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공통점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삶의 여정을 지나 지금의 저는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인 모든 부분에서 가장 행복한 상태로 나이 50을 넘겼습니다. 이제 세상에 저보다 어린 사람이 더 많은 나이가 되니 감히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도 건방지다, 욕먹지 않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세상을 보는 나만의 시각을 세상에 남기는 것이 내가 이룬 성공에 대한 보답이라 느껴집니다. 비록 성공의 규칙을 발견했다고는 감히 말하지 못해도 최소한 지름길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실체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만드는 기초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의 방법으로 방송이나 강연은 책만큼 진중하지 못합니다. 허풍과 허세도 들어가고 분위기에 따라 폼도 잡고 쇼도 합니다. 하지만 문자로 남는 책은 아무리 저자라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텍스트로 남기는 순간 이 글들은 내 삶 이후에도 살아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경험을 나누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책은 어떤 대화 통로보다 진심을 표현하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당연히 강연이나 방송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중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중압감에도 책을 쓰는 이유는 이 책을 읽고 그날 저녁 인생이 바뀔 누군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글이 주는 진실의 힘이 전달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이 책에 기울인 시간과 열정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이 책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책에 기울인 시간과 열정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막상 책이 완성되고 난 뒤 느끼는 보람은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낳던 날의 고통을 잊어버리는 사모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제 이 책에 지난 삶을 살며 온몸으로 터득한 세상의 경험과 생각의 변천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의 지난 인생에서 일어난 기회와 사명을 공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새 아들에게도 달리 따로 전할 유언이 필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우정을 통해 내 인식의 경계를 넓혀주고 나를 가르쳐준 친구이자 선생인 유진구님과 내용의 조사를 위해 여러가지 도움을 준 김정현님과 김하영님, 그리고 디자이너 이창욱님, 마케팅의 조윤규님, 경영지원 김청윤님, 편집자 민기범님, 교정 교열 편집 이미수님, 이가영님, 정세리님, 최지선님, 언론 마케팅 담당 이언경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흐트러진 여러 글을 모아 아름다운 책으로 만들어준 서진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김승호, 사장을 가르치는 사장 임현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이든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이 무슨 쓸모가 있으랴. 네. 그래서 부를 이루는 길,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부의 측정법, 수학이론,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안긴다. 달콤한 고통, 제 꿈은 100억을 버는 것입니다. 제 꿈은 1조를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과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엔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진 자가 가장 뛰어난 자가 아니면 무엇일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과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엔 약간 부족한 용모를 가진 자가 가장 뛰어난 자가 아니면 무엇일까? 제2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경쟁자가 사라졌다. 사장으로서 나의 복무신조 바이 김승호. 가짜 사업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먼저 살아남은 뒤에 좋아하는 일을 하라. 배우자에게 돈과 지분 그리고 신뢰를 맡길 때 여성 동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왜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왜 갑질 논란 그 중심에 서서 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세상 전체를 한눈에 넣어라. 이것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는다는 것. 새로 만난 사람은 갓 구운 빵이다. 10가지 호칭과 1가지 사명, 스승의 품격, 고독 그 쓸쓸함에 대하여 사기와 사이비 선생의 공통점, 수줍은 많은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는가? 가장 세상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당신. 함부로 권위에 굴복하지 말 것.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날아올라 이 세상 전체를 한눈에 넣어라. 이것은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행복은 기대와 더불어 이기적인 집착을 기꺼이 포기했을 때 찾아온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이 없고 상실의 고통을 느낄 이유도 없다. 모든 것은 언젠가 당신을 떠나게 된다. 제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삶의 태도 결국 우리는 동지의 침묵을 기억할 것이다. 멋지게 사는 삶의 6가지 테크닉 마음속 퇴비더비 만들기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듣는 힘, 그 위대한 능력, 한국 사회의 불편한 모습들, 칭찬과 비방에 담대해질 때 실수에는 사과하라. 그리고 어떤 것도 어기지 말라.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쓴 무례함, 보답을 바라지 않는 선행의 가치. 인생이 비참하고 무질서해지는 까닭은 선택한 것과 포기한 것의 차이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좋은 것이야 있겠지만 지나친 열정으로 신중함이나 공정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거나 과거 실수에 대한 부끄러움, 잘못에 대한 후회로 마음의 평화를 잃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신을 닮은 인간, 결국 인간도 신이다. 풍연심, 삶이 내게 준 독은 언젠간 항생제가 되어. 충고, 글쎄 나는 결코 비범한 사람이 아님에도 김승호가 됐다. 성공에 권리가 있듯 실패에도 권리가 있다. 제거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생각의 비밀, 결국 사랑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 선함의 힘, 인생 최고의 나를 만나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지금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어찌할 바 모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바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라고 말이다. 이 세상의 어떤 난관도 당신이 고요한 침묵 상태에서 모든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면 이를 막을 난관은 없다고 말이다. 이 세상의 어떤 난관도 당신이 고요한 침묵 상태에서 모든 힘을 다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면 이를 막을 난관은 없다고 말이다. 제6장 자연 그 순수한 순리를 따라. 세상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인생의 변곡점을 지날 때 중용 때를 아는 것, 자연스러움, 그냥. 나이 50 넘기고 보니 제 시간에 제자리에 바로 그때 어제까지 잘 되던 일에 문제가 생긴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니 무위이화. 당신은 이미 완벽하다. 무위이하. 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이든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이 무슨 쓸모가 있으랴. 부를 이루는 길. 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속물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돈이 많았으면 하고 돈이 많은 사람조차 더 많은 돈을 얻으려는 것을 보면 돈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부와 가난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돈이 상당 부분 행복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행복을 살 수 없을 뿐이지 대부분의 행복을 살 수 있다. 그 사람은 그 대부분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기에 돈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선 나중에 해결하리라 기대하며 우선 돈부터 벌려고 한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맞다. 나는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도 만나봤고 가난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만나봤다. 가난이나 부는 행복의 기준이 분명 아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행복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돈이란 어마어마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다. 돈은 나에게 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준다. 돈은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정한 영양과 휴식을 마련해 준다. 돈은 가족 간의 재정적 문제로 인한 긴장 상태를 쉽게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돈에 대한 욕망을 멈추라고 조언한다. 그 조언자 중에 실제로 막대한 부를 가졌던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냐는 관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꿔야 맞는 질문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사회와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을 배운 사람이라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
여전히 돈은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그럴 것이다. 물론 돈은 우리를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옮겨주고 은박지 덮인 치킨 대신에 캐비어와 버섯 요리를 먹을 수 있게 해준다. 젊은 시절 정장을 입고 비행기를 탔다가 항공사 직원의 호의로 생전 처음 비즈니스석에 탄 적이 있다. 그 이후로 몇 년을 아무 불평 없이 타고 다니던 일반석이 힘들게 느껴진 적이 있다. 증가된 갈망은 인생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감각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더 고급을 찾고 안락함을 유지하려 하며 그다지 필요 없는 회원 등급 유지를 위해 불필요한 소비를 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건 역시 사실이다. 실제로 벨기에 소재 리에주대 조르디 쿼드바흐 박사 연구팀은 과학잡지 심리과학 8월에 부는 우리에게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를 게재한 적이 있다. 이 연구대로라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다수가 공감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일반적 통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돈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갈망을 증대시키고 갈망은 중독성이 있으며 중독은 더 큰 중독을 불러일으키기에 언제나 위험하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 새 차나 새 집이 주는 즐거움의 기간이 현격하게 짧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몇 가지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 일단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다면 상품이나 물건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 모든 물건은 그것이 집이든 차든 고급 가방이든 소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력을 잃기 마련이다. 별장이나 요트는 놀러가기 멀고 사용하기 번거로워 친구들이 이용하게 되며 가방은 1년만 지나도 중고처럼 보인다. 게다가 나보다 더 좋은 차나 더 좋은 집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랑은 고사하고 창피해지기 마련이다. 할리우드 로데오 거리에 가면 모든 명품이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있다. 세상에 비싸다는 것들은 모두 이곳에 모인 듯하다. 그런데 이런 물건이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요하지 않은 무엇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비싸게 책정된 상품일 뿐이다. 반면 캘리포니아 하늘의 색깔이나 날씨는 공짜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따뜻하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값진 것은 공짜이고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 로데오 거리 상품은 가장 비싸다. 나는 비행기 요금에 많은 돈을 쓴다. 부모님의 오랜 친구분들을 초대해 모셔오거나 조카나 친구들을 초대해 여행하는 일은 그랜드 피아노를 사거나 스포츠카를 사는 것보다 재미있고 보람있다. 이렇게 경험이나 감정은 물질적 만족보다 깊은 행복을 준다. 필리핀에서 사온 물건들은 뭐였는지 기억도 없지만 세부의 푸른 바다와 그에 어울리는 하늘색 그리고 해변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어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던 곳에서 동네 아이들이 바다로 뛰어들던 모습은 잊히지 않는다. 경험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물건은 적응이 되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두고두고 자랑이 될 수 있다. 또한 비록 이기적인 이유라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굳이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도 남을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도 한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반드시 도움을 받는 사람을 위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하는 나 자신에게서 충분히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점심을 얻어먹기보다 사줄 때 마음이 편하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 베푸는 것이 훨씬 행복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옆 테이블에서 휴가받은 군인 6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몰래 직원을 불러 계산을 해놓고 웃으며 지켜봤다. 식사를 마친 군인들이 각자 지갑을 꺼내 들고 카운터로 갔을 때 누군가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알고 일제히 두리번거리며 누가 계산을 했을까 하고 계산을 했을까 찾고 있을 때 모른 척 밥을 먹는 기분은 더없이 좋았다. 이민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었던 사람이 젊은 군인들의 밥값 정도 내주는 것은 의무이자 채무처럼 느껴진다. 돈이 있더라도 이 둘 다 갚을 방법이 없지만 누군가에게 인색해 보이지 않으려 냈던 많은 밥값보다 훨씬 가치 있고 행복했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면 행복해진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고 싶은 사람에게 밥을 사는 일은 어떤 사치보다 싸고 효율적인 지출이다. 겨우 밥값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되어 누리는 행복 중에 비싼 시계를 산다든지 특이한 스포츠카를 사는 것에서 느끼는 행복보다 훨씬 작은, 그리고 자주 있는 소소한 지출에서 행복을 느낀다. 마켓에 들려 화분 몇 개를 한꺼번에 산다든지 책방에서 가격표를 보지 않고 마음껏 책을 들고 올 때 부자로서 가장 행복을 느낀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데 돈을 지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부자로서 짜릿한 기쁨을 느낄 때는 부자라도 부자로 살지 않을 때다.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일 때가 많다. 가방을 둘러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요즘 유행하는 영화를 보고 근처 공원에 들리는 일이다. 이러한 행복은 양쪽 경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주고 스스로 돈 아래 있는 것이 아닌 돈 위에 있음을 공고히 하는 행위다. 자연히 행복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행복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돈은 이것을 보완할 뿐이다. 돈이 행복을 주진 않지만 돈이 행복을 도울 수는 있다.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게 만든다면 돈은 얼마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은 오늘은 25쪽까지 읽었습니다. 25쪽까지 또 계속해서 틈틈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공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읽을 게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이네요.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현정이가 제일 궁금한 거 십니다.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또 산 책이 돈의 속성이잖아요. 이것도 너무 빨리 읽어보고 싶은데, 돈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가감히 수정하다. 돈의 속성, 300세 계정 증보판. 제가 사슬매니아 이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책을 지금 이렇게 읽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2020년, 21년, 22년, 23년 4년 연속 최장기 베스트셀러로 일본, 중국, 대만, 태국 4개국 출간, 돈이 가진 속성과 75가지 돈에 대한 가르침, 11개의 개정 원고가 추가 수록된 완결판, 80만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책, 경제 경영 필독서, 돈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가감히 수정하다. 네.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김승호. 세기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 스노우 폭스 북스는 100년 이상의 세월을 넘어 30개 이상의 언어와 2800회 넘는 개정판으로 최소 200만에서 최대 1000만 부 이상 판매된 책, 시대와 세대를 넘어 현재까지 절판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랫동안 읽히고 있는 고전 중의 고전, 위대한 지혜와 불멸의 통찰을 담은 세계의 책들 20선 천년의 지혜 시리즈를 출간합니다. 이게 뭐야? 2023년 12월부터 25년 3월까지 총 5회에 걸쳐 5개 분야 경제, 경영, 자기개발, 철학, 인문, 에세이의 20종의 책을 여러분들께 진심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5천년의 불멸의 지혜. 불멸의 지혜는 만약 단 한 권의 책만 읽는다면 나는 이 책을 읽겠다. 이 책도 다음에 사서 보기로 하고요. 부의 기본기,
예,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저도 돈의 속성. 예. 초판이 출간된 2020년 6월부터 2022년을 앞둔 오늘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 충격에도 다행히 주가는 20년 폭락 전보다 더 올랐으며 대다수 사람의 금융 자산에 대한 이해와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책 제목에 돈이라는 단어를 넣은 것부터 거부감을 느끼던 사회가 이 책이 나온 후 제목에 돈을 넣은 책이 100여 권 가깝게 출간된 것을 보며 이제 한국 사회도 돈을 직시하고 올바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긴 것 같아 안도감과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국민적으로 경제 지식이 늘고 금융 공부가 일반화돼가는 과정을 보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책이 출간되고 재판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인사와 감사, 제안과 질문을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답할 수가 없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많은 연락이 오는 것을 보며 그들의 돈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었음을 무엇보다 보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급변하는 경제 현상에 전 세계가 노출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며 처음 책을 출간했을 때와 다르게 견해가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 출간 당시 진행하던 투자의 결과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출간 당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나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침 출판사에서 200세 기념판을 기회로 개정과 증보 요청이 있어 이에 몇몇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목차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에 머물며 스터디셀러로 독자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책이 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휴스턴에서 김승호 2021년 12월 27일. 네. 프롤로그. 예, 프롤로그. 이게 이제 일단은 인간은 경제적 자립을 위해 돈을 필요로 한다. 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은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 다양하게 교육돼 왔다. 하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지혜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는 없었다. 세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다. 지극히 현명한 사람도 돈에 대한 무지한 경우가 태반이고 정작 부를 이루고 유지한 사람은 그 비밀을 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나마 알려진 방법은 유효기간이 지난 알약 같은 지나간 과거의 지식뿐이다. 인생에서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영적 각성만큼이나 삶에 있어 중요한 가치다. 방치하거나 무시하면 현실의 돈 역시 나를 무시하거나 방치하기 때문이다. 돈을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두렵다고 피하면 그 피해가 나와 내 가족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며 평생 노동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던 노동자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겨우 굶지 않을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1년에 수백억 원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었다. 한적한 시골 동네에 떨어진 파키스탄 노동자 같은 신세에서 하버드에서 교육받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기다리게 만들며 전 세계에 걸쳐 여러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6달러짜리 냉면을 파는 한인 식당에 육중한 나무 문이 겁이 나서 들어가려다 포기했던 사람이 매일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을 벌고 있다. 이야, 매일 일반 직장인의 몇 년치 월급을 벌고 있다. 매일. 예. 나는 가난의 가장 바닥부터 거의 최상급의 위치까지 올라봤으며 이 과정에서 돈의 여러 가지 속성을 자세히 경험해 볼 기회를 얻었다. 돈을 번다는 게 어떤 뜻인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돈을 번다는 게 어떤 것인지, 돈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은 왜 사라지는지, 돈은 어디로 몰려다니는지, 돈은 무슨 일을 하는지, 돈은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비교적 깊고 넓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분명 누군가는 나보다 더한 통찰이 있을 것이다. 더 깊은 사고와 논리, 더 큰 사업에서 자수성가하여 돈의 속성을 낱낱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 나온 책들은 실제로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이론가가 쓴 것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런 책을 저술해 돈을 버는 사람이 더 많다. 정말 돈의 속성에 대해 잘 아는 자산가들은 그 비밀을 굳이 글로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걸 알기에 운명에 이끌리듯 나는 내게 그 일이 주어졌음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쓰기까지 몇 년을 고민했다. 몇 권을 출간하긴 했지만 여전히 글쓰기는 내게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예전에 영화관을 빌려 일반 대중에게 했던 돈의 속성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방송으로 촬영돼 편집본으로 소개되고 이 일을 계기로 여러 유튜버를 통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내 의도와 목적에서 조금씩 변형되는 일이 생겼다. 바로 잡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조회수가 1000만을 넘길 정도로 영상이 퍼진 후였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가 전달하려던 내용을 명확하게 책으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나는 이 책에서 돈의 철학적, 윤리적 가치관을 깊게 논의하거나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 대신 돈에 대한 모든 생각이나 경험, 관점을 담으려고 한다. 돈을 벌고 또 돈이 내게 붙어 있게 하는 일을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감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이야말로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 이는 돈의 지극히 평범한 가치다. 그러나 세상은 이런 평범한 가치를 유지하는 데 결코 평범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방식으로는 풍족한 돈을 가질 수 없다. 내가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돈을 대해왔는지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독자 역시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한 가지 주의를 드리면 독자 여러분이 이 책의 가치를 받아들인다고 모두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 자유인이 되지는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린 청년일수록 이 책의 가치를 공감하고 실행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또한 누구라도 이 가치를 받아들이면 이전과 분명 차이 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확언한다. 종교 외에 세속적 영역에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랄 뿐이다. 이 책은 평소 내가 강연이나 수업에서 이야기했던 돈의 5가지 속성과 부자로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필요한 4가지 능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돈의 5가지 속성으로는 돈은 인격체다. 규칙적인 수입의 힘, 돈의 각기 다른 성품, 돈의 중력성, 남의 돈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4가지 능력으로는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쓰는 능력을 다룬다. 그리고 이것을 각기 다른 능력으로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전작인 생각의 비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에 나온 문장이나 유사한 표현이 일부 나올 수 있다. 중복된 표현이 있어도 이해를 구한다. 더불어 경제 용어를 잘 모르는 분도 쉽게 이해할 수 되도록 풀어쓰려고 노력했다. 모쪼록 독자 개개인의 경제적 독립과 자립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책을 이게 처음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버벅대는 거예요. 아이고, 목도 아프고요. 야, 여러분 이 책을 제가 빨리 읽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차례를 보면은요. 돈은 인격체다. 나는 나보다 더 훌륭한 경영자에게 투자한다. 복리의 비밀,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의 힘, 돈은 중력의 힘을 가졌다.
리스크가 클 때가 리스크가 가장 작을 때다. 남의 돈에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태도다. 100억을 상속받았을 때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었다면 이거는 궁금한데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빨리 부자가 되려 하면 안 된다. 경제 전문가는 경기를 정말 예측할 수 있나?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 가서 사는 사람. 다른 이를 부르는 호칭에 따라 내게 오는 운이 바뀐다. 반복되는 운은 실력이고 반복되는 실패는 습관이다. 뉴스를 통해 사실과 투자 정보를 구분하는 법.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질까? 네, 궁금합니다.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자신이 금융 문맹인지 알아보는 법. 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얼마나 벌어야 정말 부자인가? 내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매일 하는 일. 생각은 가난한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네, 잔인합니다. 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네. 금융공황 발생에 따른 3가지 인간상. 내가 청년으로 다시 돌아가 부자가 되려 한다면 지혜는 기초학문으로부터 시작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일 1가지. 앞으로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까? 현재 임차료를 내는 사람들의 숨은 가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주식에 좋을까? 나의 독립기념일은 언제인가?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나는 이런 곳에 나는 투자 안 한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예쁜 쓰레기.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좋은 부채, 나쁜 부채.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어라.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2가지 방법. 감독, 자산 배분이 중요한가? 선수, 포지션이 중요한가? 은행에서 흥정을 한다고요?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재무제표에 능통한 회계사는 투자를 정말 잘할까?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국제적 수준의 행동 에티켓과 세계화 과정. 당신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에 빠진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11가지 질문. 두량종난 복팔분. 이 뭔 말입니까? 그죠? 두량종난 복팔분. 부의 속성.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법. 당신 사업의 퍼는 얼마인가?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우리 엄마가 맨날 어렸을 때 저한테 이랬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왜 이런 말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는 작은 회사로 가라. 농구와 능구와 공부. 아직도 할 사업은 끝도 없이 많다. 사업가는 스스로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 돈마다 품성이 다르다. 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행동 요령. 5. 실패할 권리. 책이 부자로 만들어줄까? 신은 왜 공평하지 않을까? 항상 투자만 하는 송 사장과 항상 화가 나 있는 그의 아내. 동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라. 쿼터 법칙. 기도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되고 투자할 때는 어부가 되라. 재산을 모을 때는 농부가 되고 투자할 때는 어부가 되라. 돈을 모으는 4가지 습관. 가족 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을 때 부모와 형제에 대한 행동 요령. 시장을 이길 능력이 없다면 당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투표하라. 선진국 대한민국. 당신의 주식 투자 기회를 박탈한다면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난 오늘 언제라도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다. 부자가 될 준비를 마쳤는지 알 수 있는 30개 질문.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투자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진리,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네. 절대로 다시 가난해지지 말자. 가난은 생각보다 더 잔인하다. 네.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에 빠진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예.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예. 돈을 다루는 4가지 능력. 네, 나는 이런 곳에 투자 안 한다. 이런 곳에 나는 투자 안 한다. 예. 네. 자신이 금융 문맥인지 알아보는 법. 네. (100억을) 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증권에 가서 사면 안 되나요? 일단은 돈마다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는데 왜 모두 깨졌을까요? 깨질까? 예. 돈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 네. 일단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거 48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48쪽. (100억을) 상속받았는데 절대 잃지 말라는 유언이 붙었다면 회사에 다니던 재욱씨는 어느 날 자식이 없는 큰아버지로부터 100억이라는 거금을 상속받았다. 이제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꿈에 부풀어 유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2가지 조건이 있었다. 첫째, 유산을 한 푼도 잃으면 안 된다. 둘째, 연간 물가 상승률은 이익에서 제한다. 사치하거나 방탕한 생활로 후손이 자산을 탕진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이 어른은 돈을 마땅히 관리할 만한 사람이어야 유산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 만약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언제든 다시 회수한다는 조건도 붙어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다. 100억 원이란 돈은 일반적으로 아무나 쉽게 벌 수도 없으며 하루에 100만 원씩 30년을 모아야 만들 수 있는 거금이다. 부동산을 사서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 괜찮을 것 같지만 건실한 세입자를 만나야 하고 세금과 건물 시세의 변동을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축을 해서 이자를 받는 방법이다. 주식 투자는 더더욱 겁이 나는 일이다. 원금을 보장받고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은행 예금이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인다. 그래서 재욱씨는 2020년 4월 현재 한국의 시중은행 이자율과 상품을 각각 들여다봤다. KB 국민은행은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금리가 연 0.8%다. 농협은 정기예금이 큰 만족 실세예금은 기본금리가 0.75이고 우리은행은 0.65, 하나은행은 0.75, 고단위 플러스 정기예금은 0.7%였다. 정부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자율은 대부분 1%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1년 만기 상품이 가장 높은 0.8%이므로 100억 원의 이자는 8천만 원 정도가 된다. 15.4%의 이자 과세 1232만 원을 제하고 나면 세수 실수령액은 100억 6,768만 원으로 6,768만 원을 벌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한국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조사에서 나온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1%다. 그러나 다행히 2019년도 물가 상승률은 0.4%이므로 100억 원에서 4천만 원 평가 절하되었으니 4천만 원을 제하면 2,768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월별로 나누니 2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0억 원이라는 거금을 상속받고 멋진 부자로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직장을 그만둔 것이 후회스럽다. 예를 들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지만 재욱씨의 사례로 우린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첫째, 100억 원은 거금이지만 일정한 소득을 손실 없이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적은 돈이다. 반대로 나에게 230만 원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면 100억 원을 가진 자산가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보통 그 액수의 100배 규모의 자산의 힘과 같다. 그만큼 정기적인 자산은 높은 가치를 가진 고품질의 자산이다. 둘째, 돈을 버는 것만큼 지키기도 힘들다. 돈을 잃지 않고 지켜내는 일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다. 버는 것은 기회와 운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지키는 건 공부와 경험이
경험과 지식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가치다. 셋째, 정말 100억 원을 가졌어도 230만 원 급여 생활자의 생활태도를 넘어서는 순간 재산이 하향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검소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 당신은 100억 원을 벌 사람이니 미리 이 지혜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오늘 돈의 속성도 일단 여기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궁금해서 더 읽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너무 오늘 무리하지 말고 또 이따가 더 읽고 싶을 때 읽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하품까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